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아나운서 박현선입니다. 지난 2009년 허준의 동의보감이 의학서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의학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학문인데요. 이번 주 TV 특강에서는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면역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세계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배현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현대 한의학에 대해서 강연 들어볼 텐데요. 교수님께서는 한의학과 함께 또 서양의학도 조금 함께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공부하게 되셨나요? 글쎄요, 저는 한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요. 사실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이나 이런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많이 알게 됐는데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의학이 이제 과학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라도 좀 과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한번 한의학을 재조명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강연 면역에 대해서 들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내용 들려주실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사실 서양의학적으로는요, 면역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게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면역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서 면역학적인 개념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한의학에서도 사실 면역학이라는 게 2000년 이전부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같이 조합을 하면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네, 배현수 교수님의 첫 번째 강연입니다. 침과 면역력의 비밀,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의학계의 새로운 화두인 면역력.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연구팀이 치매 개인차 효과와 한약재의 면역질환 치료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세계의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연구 중심에 서 있는 경희대 한의학과 배현수 교수를 통해 한방침 효과와 유전자, 그리고 우리 몸을 감염으로부터 막아내는 면역력의 비밀을 알아본다. 현대 한의학의 이제 면역 질환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면역 질환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 면역 질환이라는 거요, 요즘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아토피 질환 또는 알러지 질환, 이거 다 그 면역학적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인 것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또 루푸스라는 질환, 그거 이외에도 요즘 암도 그렇고요. 또 하다못해 정신과 질환까지도 이 면역학과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면역학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했었어요. 외부 환경과 저항하는 거고, 그러니까 백신을 통해서 웬만한 바이러스나 세균성 질환 다 없앨 것이라고 믿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게 많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면역학을 이해하면서 다양한 질환이 바로 이 면역과 관련이 있다는 게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의학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2000여 년부터 이 면역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정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기가 충실해야 외부로 오는 걸 막을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정기와 사기의 전쟁이거든요. 이 싸움의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침으로도 할 수 있고요. 약으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를 다양한 질환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발달이 돼서 요즘은 이제 그 한의학의 면역 조절 기능을 응용을 해서 다양한 면역 질환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강으로요, 침과 면역력의 비밀이라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침을 놓으면 보통 어떤 질환에 침을 놓죠? 보통 아프실 때, 그죠? 아픈데 주로 이제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아니면 발목을 삐었다, 이런 질환들일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통증을 없애는데 많이 사용을 한 걸로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침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다는 건 한 5000년 전 이상으로 내려갑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전부터 사용을 한 게 침인데 이거는 그 통증 억제로만 쓴 건 아니고요. 한의학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내과 질환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내과 질환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한의학의 기본 정신이 이 정기를 다스린다, 면역력을 조절한다, 이런 개념으로 침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침의 역사를 잠깐 보면 5,000년 전에 원시시대부터 썼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게 편석이라고 그래서 돌인데, 신석기, 구석기 아시지 않습니까? 석기를 다루면서 시작을 했다고 이제 문헌에도 나와 있고, 유물로도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지금의 침하고 모양이 완전히 틀리죠.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만든 이제 스테인리스 침은요, 개발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수십 년, 100년도 안 돼요, 사실은. 그 전에는, 옛날에는 돌로 썼고요. 근데 돌이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 수가 있나요? 못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침이 옛날에 유물을 봐도 그렇고, 모양새가 다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얇은 침, 이건 굉장히 일부분의 하나고, 대부분 이게 평평하고 칼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그 옛날에는 사실은 이게 의료용품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왜 농양이 생기거나 종기가 생겼을 때 잘라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도 쓰고, 그죠? 그 요리할 때 쓰는 칼이잖아요. 그 사실은 옛날엔 다 돌이거든요. 그런 걸 다 사용을 했는데 이걸 의료에 쓰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침으로 개발이 됩니다. 사실 이때는 경험의학이죠. 완전한 경험의학입니다. 이때는 원시시대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침 말고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뜻하게 하는 거죠. 뭐죠? 쑥뜸 뜬다고 하는 거. 그죠? 뜸을 뜨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원시시대 때부터 사용하던 건데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했냐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위쪽에 만주 위쪽 부분이 굉장히 추운 데죠. 대부분 많이 걸리는 게 차가우니까 배가 차갑잖아요. 소화기가 안 좋고 굉장히 이거 뭐 차가운 질환에 걸리니까 동통성 질환이 걸리잖아요. 혈관의 움직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조하기 위해서 썼던 게 바로 구법입니다. 그 당시 옛날에는 그냥 경험으로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주고, 그죠? 여기 아프니까 쿡쿡 눌러주는데 손으로 누르기 힘드니까 돌로 누르고. 근데 이러다가 그 이후에 철기 문화권이 들어오면서요, 이 침이 발달을 합니다. 기구가 발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한의학의 역사적 큰 사건이 생깁니다. 한의학이 태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물론 경험의학으로 다 있었어요. 근데 경험의학은 민간요법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 낫더니 여기 낫더라. 여러분도 맨날 들으시잖아요. 어디 아프면 누가 뭐 먹으면 낫더라. 누가 뭐 먹으면 낫. 이거 다 민간요법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낫더라. 굉장히 개인차도 심하고요. 꼭 그걸로 나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검증이라는 거, 이런 생각을 한 건 다 자연과학자들입니다. 이것도 BC 한 4세기, 5세기 경우로 보는데,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그 전 세대는 주나라, 은나라에서 원시 부족 사회예요. 이때는 이제 토템 문화권이라고 그래갖고, 주술사들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사람을 보는 시각도, 질병을 보는 시각도, 신에 의해서요. 신에 의해서. 네가 뭘 환경을 잘못하거나 뭘 잘못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신을 잘못 섬겨서 그렇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 주술사 말만 믿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때 자연과학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해와 달이 있고, 그죠?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이게 움직이잖아요. 계속. 그리고 해가 떴다가 달이 뜨기도 하고, 음양의 조화 같은 거예요. 해가 떴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숫자 개념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는 숫자가 생기면서 며칠 날 뭐가 되고 해가 이리 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임이 있고요. 조수간만의 차이를 알게 되고요. 이러면서 자연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연과학자입니다. 자연과학자. 자연을 이해하면서 인간을 이해하는 걸로 간 겁니다. 주술사들을 믿지 말라는 거죠. 주술사들은 믿지 말고 질병의 인식이 틀려집니다.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다. 물을 잘못 먹고, 특히 이때 음식물들을 생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것들을 먹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배탈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지만 그땐 잘 몰랐대요. 그래서 이때 불을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개발되면서 음식을 구워 먹고 했더니 속병이 안 생긴다는 걸 문헌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신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이거 잘못 먹어서 기거를 잘못하여 숙식을 잘못해서 생겼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그 당시에 또 이제 농업이 많이 발달하고요. 그다음 축산업이